사람들은 묻습니다. 강호란 무엇이냐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검과 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영웅과 배신자가 뒤섞인 곳이라고.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곳이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검을 들 것인가? 오늘 한 소년이 그 첫 번째 선택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한서율, 나이는 17. 강원도 깊은 산중 대장장이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검술도 몰랐고 무림도 몰랐습니다. 강호가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집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는 오직 하나, 반으로 부러진 검 한 자루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천하를 뒤흔든 한 사람의 전설. 강원도 깊은 산중에 풀무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논밭을 일구는 농부 몇, 옹기를 굽는 도공 하나, 약초를 캐는 늙은 의원 하나, 그리고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대장간 하나. 이른 새벽부터 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곳. 한서율의 집이었습니다. 서율은 아버지 옆에서 풀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이라기엔 손이 거칠었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쇠 냄새를 맡으며 자란 아이다웠습니다. 아버지 한봉석은 이 마을에서 하나뿐인 대장장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쑥 던지는 한마디가 서율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서율아, 쇠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느냐? 서율은 풀무질을 하다 말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쇠가 무슨 말을 해요? 쇠는 그냥 쇠지. 아버지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허, 아직 멀었구나. 쇠도 말을 한다. 잘 달궈졌을 때 망치를 기다리는 소리,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소리, 물에 담겨 식으면서 제 모양을 완성하는 소리.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진짜 검을 만들 수 있어. 서율은 못 들은 척 풀무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율아, 검은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지만 진짜 좋은 검은 사람을 지키는 물건이다. 아비가 이 손으로 만든 검이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을 살렸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그것 하나면 충분해. 서율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 새벽이 둘이 함께한 마지막 새벽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마을 어귀에서 낯선 기마대가 나타났습니다. 7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가죽 갑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번개와 호랑이가 합쳐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뇌오문, 영남 일대를 장악한 5대 문파 중 하나, 돈과 권력으로 관할까지 좌지우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길에 있던 아이들도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기마대가 향한 곳은 딱 한 군데, 마을 끝 대장간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부장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장장이, 한봉석, 나와라. 아버지는 서율에게 눈짓으로 물러나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쇠막대를 쥔 채로였습니다. 서율은 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부장이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 네가 만든 검 때문이야. 지난달에 네가 만들어 판 검 있지. 그 검으로 우리 문파 사람이 죽었어. 뭔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검을 만들었소. 그 검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는 검을 산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오. 억울하면 그 사람을 찾으시오. 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잘하는구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앞으로 뇌호문에서 주문하는 검만 만들어. 다른 곳에는 팔지 마.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율은 담 뒤에서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 평생 쇠를 두드린 사람의 등.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배어 있었지만 끝까지 통제된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검이 억울한 사람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돌아가시오.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이러겠다 이 말이지. 서율이 담 뒤에서 뛰어나온 건 그 소리가 들린 직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쇠를 달구던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율아 울지 마라. 사내가 울면 앞이 안 보인다. 서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 부를게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서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됐어. 들어라, 서율아. 도망가지 마라. 강호는 도망친다고 피해지는 곳이 아니야. 네가 두려울 때일수록 똑바로 서야 한다. 검은 사람을 지키는 물건이다. 그 말 잊지 마라. 아버지의 손이 서율의 손 위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서율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여유로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굳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부장이 뒤돌아서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같이 태워. 이런 곳에서 또 검이 나오면 안 되니까. 뇌호문 기마대는 집을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몰래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대문파에 맞선다는 것은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서율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마당 한쪽에 눕히고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 냄새가 콧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서율은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번뜩이는 것 하나. 아직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 하나. 서율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검이었습니다. 풀무 옆에 항상 놓여있던 아버지가 평생 곁에 두었던 검. 하지만 중간이 부러진 채였습니다. 불길에 달궈진 후 급격히 식으면서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부터 날의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단면이 날카로웠습니다. 삐죽삐죽한 것이 마치 톱니 같았습니다. 서율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쥐는 힘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지키는 물건이라고. 그 검이 지금 반으로 부러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생각했습니다. 이 부러진 검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밖에 없는 검으로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뺨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율은 일어섰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대장장이 아들로서의 17소년 한서율은 그날 밤 잿더미 속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을 유일의 주막에는 2명의 낯선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녀였습니다. 16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행 행색이었지만 옷이 말쑥했고 등에는 작은 약재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덩치 큰 청년이었습니다.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진보다리. 표정은 항상 씩 웃고 있었고 말투는 구수했습니다. 행상꾼처럼 보였는데 어딘가 조금 어설픈 데가 있었습니다. 서율이 주막문을 열고 들어선 건 그때였습니다. 잿빛 얼굴, 탄 냄새가 배어있는 옷, 손에는 부러진 검, 눈빛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 눈 안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덩치 큰 청년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밝고 구수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이, 거기 형씨. 거기 서서 뭐해요? 들어와요, 들어와. 자리 있어요. 술 한잔해요. 서율은 대꾸하지 않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모에게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저 검 부러졌네. 서율의 눈이 소녀를 향했습니다. 소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둘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율은 이 소녀의 눈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못 봤소. 팽팽한 긴장감. 천천히. 사내가 서율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잿빛 얼굴. 탄 냄새. 반밖에 남지 않은 부러진 검. 대단한 실력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율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 오늘 이미 가장 두려운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비켜. 서율이 대답했습니다. 못 봤다고 했소. 싸움은 짧게 끝났습니다. 서율은 검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장장이 아들의 완력이 있었고 부러진 검의 날카로운 단면이 있었습니다. 사내 셋 중 둘이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덩치 큰 청년이 처리했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새벽 무렵 셋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쪽 하늘엔 아직 별이 남아 있었고 동쪽으로 희미하게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소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율이 대답했습니다. 한서율.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도와줬어요?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서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검은 사람을 지키는 물건이라고.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청년은 흥얼거리며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걸으며 손에 쥔 부러진 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뇌호문. 찾아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진실. 그리고 지켜야 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강호는 넓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네가 두려울 때일수록 똑바로 서야 한다. 서율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강호가 있었습니다. 파검전. 부러진 검을 쥔 소년의 전설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